저는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58살 박정희라고 합니다. 평생 바다 곁에서 소박하게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고단하지만 감사한 삶이라 여겼죠.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여수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고등학교 시절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투박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모습에 끌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초반에는 가진 게 없어서 손바닥만 한 집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힘을 합쳐 작은 횟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장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들도 대학에 보내고 부족하지만 행복하다 여겼습니다. 제게는 3살 어린 여동생 박진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동생을 챙기는 언니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은 제게 의지하며 살았고 저는 친정엄마처럼 든든히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미혼으로 늘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동생마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가끔 식당 일손이 부족할 때면 불러서 함께 일하기도 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선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지 하며 고맙게만 여겼습니다. 오히려 시댁보다 더 든든한 건 제 친정이었고 동생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위로였습니다. 특히 몇 해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동생이 병실을 지켜주며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속으로 내 동생은 참 의리 있다 하고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고 명절이면 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 웃었습니다. 자매끼리 팔짱을 끼고 바닷가 산책을 하며 언니, 난 언니 같은 언니 있어서 든든해. 하던 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행복한 여인이라 생각했지요. 행복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는 법일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횟집 주방에서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종종 이유도 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가게 정리하다 늦었어라고 둘러대곤 했지만 저도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그 말이 핑계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걸로 괜한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수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 삶에 더 자주 끼어들게 됐습니다. 바로 제 친동생 진아였습니다. 원래는 가끔 주말에만 들러 일을 거들던 진아가 어느 날부턴가 거의 매일같이 횟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사장님 동생이 참 발랄하시네요라며 금세 친숙해졌죠.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언니인 제가 힘들어 보이니 돕겠다고 나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직원이 아닌 은근히 특별한 사람을 대하듯 사소한 것까지 챙겼습니다. 진아 씨, 힘들지 않아? 쉬엄쉬엄 해. 이건 내가 할게. 손에 물 묻히지 마. 저한테는 늘 무뚝뚝했던 사람이 동생에게만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못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의심은 가족을 무너뜨린다. 철수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했죠. 그러나 점점 동생의 행동도 묘해졌습니다. 가게 마감 후 둘이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둘만 앉아 은근히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집안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주말에 집에 왔다가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모랑 많이 붙어 다니던데 좀 이상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이 앞에서 괜히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모가 도와주느라 그런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겠지. 절대 아니겠지.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게 뒷방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다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들려온 소곤거림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억눌린 듯한 웃음소리와 익숙한 목소리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두 개가 서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라면? 스스로를 속이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은근히 저를 피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절대 눈치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괜한 말 같아도 요즘 동생분이랑 사장님이 같이 있는 거 사람들이 다 본다 하던데? 그 말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남편이랑 제 동생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족이니까 괜한 오해일 뿐일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횟집에서는 남편이 동생에게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거나 장부 정리까지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비치면 진아가 도와주니까 좋은 거지. 왜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하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동생 역시 예전처럼 언니를 의지하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저보다 앞서 나서며 가게 일도 제 권한처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오히려 사모님처럼 구는 태도까지 보였죠.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장마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다시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은 남편과 제가 연애할 때도 보지 못했던 다정스러움이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저는 그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들이닥쳤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눈물만 쏟아냈겠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붙잡고 흐느끼며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태도는 한층 뻔뻔해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화를 내면 오히려 제가 의심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진아랑 있으면 기분이 편한데 넌 왜 항상 나를 옥죄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남편 입에서 제 동생 이름이 그렇게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동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버젓이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를 잠궈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하며 쳐다보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도와준 건데 왜 그래?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도발이 분명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사장님이랑 처제 사이가 이상하다더라. 에구, 언니 속은 오죽할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다면 이토록 치욕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피부치인 동생이었기에 배신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고 작은 아이는 집안 공기가 무겁다며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리고 언니로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아야, 언니한테 솔직히 말해. 너랑 철수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동생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괜한 의심으로 집안 망치지 마. 철수 오빠는 그냥 언니 남편일 뿐이야.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을 감춘 듯한 차가움만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선을 넘었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고 동생은 버젓이 우리 집을 드나들며 제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치의 배신이 아무리 쓰라려도 제 아이들의 엄마로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고 난 후 집안 공기는 날이 갈수록 얼어붙어 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을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였을 텐데 이제는 가게 정리하다가 피곤해서 진아 집에서 잤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친동생 집에서 남편이 자고 왔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폭발했습니다. 철수 씨, 제정신이야? 어떻게 처제 집에서 잤다는 말을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되묻더군요. 왜? 피곤해서 잠깐 신세진 게 뭐가 문제야? 괜히 별일 아닌 걸로 난리치지 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은 그 순간에도 곁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너무 예민해. 내가 철수 오빠랑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쉬다 간 거잖아. 그 뻔뻔한 태도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매의 정을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큰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모랑 그런 식으로 지낼 거야? 다 들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학교 다니기 창피해 죽겠어. 작은 아이는 울면서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망가지는 거야? 아빠랑 이모가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 이제는 제게 걱정과 위로를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동생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를 나서는데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제 눈앞에서 팔을 스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 진짜 문제 있나 봐. 아니, 사장님이 처제랑 저렇게 붙어 있으니 누가 뭐라 안 해도 다 알지. 그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려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뒷말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 오는 밤
가게 정리 후 서류를 챙기러 뒷방에 들어갔는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철수 오빠, 언니는 눈치 못 챌까? 눈치챈다고 해도 어쩔 거야. 난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진아. 넌 내 전부야.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 귀로 들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메마른 입술, 거칠어진 손. 내가 이렇게 늙어버려서 저 사람들이 날 버린 걸까? 자책과 분노, 배신감이 뒤엉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댁 식구들마저도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철수가 밖으로 눈 돌리는 거 아니냐? 지나간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구나. 내가 좀 더 여자로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정동생과 남편의 불륜보다 오히려 저를 탓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가게 일하느라, 남편 챙기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을 뿐인데 결정적으로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집 거실에서 버젓이 앉아 남편과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의도적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내가 곁에 있어야 편안하대.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 언니는 이제 좀 내려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쓰러질 뻔했습니다.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제 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 배신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무게가 몇 달 새 7kg이나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계 초침 소리를 듣다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더는 아내로서, 언니로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절망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제가 다시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울부짖던 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의 엄마로서,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울며 잠 못 이루는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하루하루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동생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한 순간, 시장 사람들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뒷방에 작은 녹음기를 두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고, 우연히 찍힌 사진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기 전까지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자 동네에서 함께 아이를 키웠던 박 여사가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희 씨, 내가 이런 말 괜히 할까 싶었는데 차라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 전에 봤어. 사장님이랑 진아 씨,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잡고 다니더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히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그 말씀 제겐 큰 힘이 돼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증언과 도움도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 안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곳에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을 발견했습니다. 가게에서 몰래 모아둔 현금, 그리고
제가 아이들 교육비로 쓰려고 숨겨둔 적금 통장까지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한테도 힘은 있어. 이걸로 새 출발할 수 있어. 또한 저는 남편과 동생의 관계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부인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그들의 입을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평소보다 더 태연한 얼굴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부드럽게 대했고 동생에게도 언제나처럼 언니로서 챙겨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칼날을 갈고 있었죠. 일부러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라면 피했을 상황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낼 계획이었으니까요. 동생은 그날도 당당하게 나타나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거리낌 없이 그녀에게 숟가락을 챙겨주며 웃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조차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아이 생일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른 방 안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오빠, 언니는 눈치 못 챌까? 눈치챈다고 해도 어쩔 거야. 난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진아. 넌 내 전부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뚝 섰고 동생은 손을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조작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겠지.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었는지 이제 모두가 알 거야.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쌓였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제 안에서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간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아이들은 충격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동생 진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더듬거리듯 변명했습니다. 언니, 이거 오해야. 그냥 농담 같은 거였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 내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가족끼리 이런 수치를 줘서 뭐가 좋다고? 그 말에 저는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가족끼리 수치? 그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있어? 내 동생과 내 남편이 몰래 만나며 내 등에 칼 꽂을 땐 그게 수치가 아니었어? 순간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시장 골목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가게 뒷방에서 서로 기대어 웃는 모습, 증거가 연이어 나오자 더 이상 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 씨, 진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봤지? 이게 내 상상이라고? 이게 내 오해라고? 제가 단호히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순간적인 잘못이었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순간적인 잘못?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게 순간적이라고? 진아, 넌 내 동생이었어?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었고, 그런데 내가 날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마저도 이제는 말문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널 오해했구나. 내가 여자로서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남편 하나 똑바로 못 지킨 게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외도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제 동생을 내쫓은 건 아니잖아요.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진아랑은 끝낼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드러났고 우리 아이들까지 상처받았어.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저는 마지막 카드로 준비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진아가 무심코 두고 간 다이어리였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의 만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철수 오빠랑 바닷가 다녀왔다. 언니 몰래 하는 이 시간이 짜릿하다. 언니보다 내가 오빠를 더 이해한다. 언젠간 내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일기장을 펼쳐 보이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변명도 용서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한 짓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모두 똑똑히 봤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숨죽이며 눈물 흘리던 제가 마침내 그들을 무릎 꿇리고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동생은 결국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이다 순간이자 제 두 눈으로 직접 정의를 구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떠났고 동생 진아는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한동안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가게를 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우리가 도울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횟집도 점차 손님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사모님, 이제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웃을 수 있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밥을 먹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결국 서로에게도 상처만 남기고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에 무너질지 다시 일어설지는 오롯이 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배신의 고통은 컸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